네, 기술적인 문제 점검하는데 조금 시간이 지체가 돼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오늘 예고해드린 UI 시스템이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아직 지금도 혹시 안 들리시는지 한번 들어보시고요. 혹시 안 들리시면 다시 채팅창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수신기 측의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 많아서 경험상으로 보면 뭐 이어폰을 꽂으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아마 들으시는 데는 지장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안 들리시는지 한번 들어봐 주시고요. 들리시죠, 이제? 네. 일단 뭐 볼륨을 높이시거나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카메라 중지, 음소거 상태에서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URC 세미나 이제 저희 매지스카이 작성을과 함께 진행을 해왔고요.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뭐 오늘 처음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국제대학에 대해서 뭐 익숙하신 분들도 있지만 또 약간 정보 편차가 있고 또 오해와 또 이제 뭐 약간 진실 이런 부분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재학생들의 이야기를 좀 직접 듣는 식으로 이제 최근에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지난달에 언더우드에 대해서, 지난달에 대해서 핫세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오늘은 ISE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역시도 재학생이 함께 해주실 거고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작년에도 굉장히 좋은 설명회를 들려준 적이 있어서 기대가 됩니다. 아마 오늘 재학생이 한 35분에서 40분 정도 쭉 PPT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채팅창 통해서 질문들 남겨주시면 그 질문들은 또 약간 뭐 후반부라든지 중간중간에 섞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신동현 학생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고 진행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그 18학번 ISED 중에서 BC, 그러니까 바이오 융합을 전공하는 신동균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현재 3학년 2학기를 다니고 있고,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3학기 이제 진행하고 있어서, 네, 새로운 정보를 또 들고 이렇게 설명회를 다시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설명회는 전체적으로 who, what, how, when, why, where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이렇게 6파트로 나눈 후 Q&A, 그러니까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그것에 질문을 받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who에 관련된 설명을 좀 드리자면, 네, 지금 왼쪽에 있는 거는 제 동기들이고요. 이렇게 남자들이 많지만 이건 남자 동기들끼리 찍은 것도 있고, 실제로 남자 애들도, 남학생들도 많기도 해요. 일단, 첫 번째 오해는, 국제대, 그러니까 UIC라고 해갖고, 사람들이, 학생들이 일반고는 없다고 착각을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 입장에서 제가 지금 18학번부터 2학번까지 비율을 좀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 7대 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고가 7이 되고, 해외고나, 가끔 가나 외고 출신도 있고, 과고 출신도 있고, 그게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비율은 과마다 좀 다르지만, 여기 왼쪽 사진은 학생들이랑만 찍은 거지만 거의 6대 4, 남자 6, 여자 4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거 저희를 국제대에 소속돼 있는 공대다 보니까 영어를 되게 잘할 거라고 영어를 못하면 너무 수업 따라가기도 어렵고 뭐 졸업하기도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많지만 물론 어느 정도 사실인 부분이고요. 네, 그 학생들 중에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외국을 11년 살다 온 거여서 저도 영어를 좀 능숙하게 구사하는 편에 속하고 반면 영어를 회화 정도만 가능한 정도로 하는 애들도 되게 많아요. 아예 못하는 애들은 솔직히 별로 없고요. 그 간혹가난 과가 한 90명이라고 치면 5명 정도 있는 것 같고 그 외에는 한 50%는 그냥 영어 회화만 가능하고 그 원어민 수준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외에 40% 정도는 원어민 수준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UD랑 하스만큼 그
영어 실력이 솔직히 요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대니까 수학이랑 과학 부분을 많이 하는 거고, 영어 실력보다는 과학이랑 수학 실력이 더 학점이나 수업을 듣는데 더 영향을 끼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한국인이랑 외국인, 그러니까 학생에서 외국인이 있을 테고, 교수님들도 당연히 외국인 교수님들도 많이 계셔요. 일단 교수 쪽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단점, 단점은 일단 ISD 소속 교수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ISD에 소속이 안 돼 있으니까 교수님의 숫자가 부족하시니까 그래도 전공 수업은 숫자를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사과에서 뭐 전기전자나 생명공학이나 그런 과에서 교수님들이 대신 수업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교수님들이 솔직히 국제대라는 단과대에 확실한 그런 존재성을 알지는 못하니까 그런 거는 좀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리고 어, 그래도 수업을 하시는 교수님 그 외국인, 한국인 비율을 따지면 저는 5대5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공 수업은 확실히 외국인 교수님들이 좀 많은 것 같지만 물론 한국인 교수님들도 있어요. 근데 한국인 교수님들도 수업은 다 영어로 진행하고 어, 대신 그 개인적인 질문이나 이메일 같은 거는 한국인 교수님들한테 당연히 직접 가고 한국어로 물어봐도 괜찮습니다.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국인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외국인 학생은 90명에서 많아봤자 진짜 많아봤자 한 5명 정도 되고 나머지 85명은 그냥 한국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서로 살아온 배경이 아무래도 다른 사람이 많아요. 그 30%가 해외고지만 그 해외고 30%에다 외국인 그리고 외국인 학생이랑 교수 이렇게 다 섞이면서 확실한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 학생들이 처음에 신입생들이 와갖고 적응을 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할 수 있는데 어, 그렇게 크게 그 차별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다 같이 잘 뭉치고 잘 서로 생활을 하는 모습을 저는 항상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아직 학부모님들 질문 없었는데 제가 두 개만 좀 확인을 할게요. 그 아까 네네 남녀 비율이 한 6대4 정도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이게 일반적인 공대나 뭐 자연대보다는 여학생 비율이 좀 많은 편이네요. 연대에서도. 네, 그 아무래도 딴 과는 6대 4면 확실히 타 공대에 비해서는 확실히 여학생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얘기들을 좀 해요. 뭐 여기를 왜 더 선호했다라든가 그렇게 좀 구성이 다른? 음, 아무래도 그 얘기는 잘 해본 적은 없지만 그 아무래도 여기 와갖고 선택할 수 있는 과 중에서 그 일반과에서도 그 생명공학 같은 경우는 그 여자 학생 비율이 좀 높거든요. 아, 여기 ISD에서도 생명 쪽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8학번이면 그때 그럼 본인 혹시 특기자 전형으로 그때는 들어갔나요? 저는 그때 제가 잘 기억을 안 나는데 알겠지만 수시 전형으로 그래서 간것 같아요. 그러면 18이면 아마 특기자 전형밖에 없었을 때인 것 같은데 그럼 네. 혹시 뭐 토플 점수 같은 거 내고 그랬어요? 토플 점수도 냈고 저는 그때 올드 SAT를 봤거든요. 올드 아, SAT랑 AP 점수 그리고 SAT2 이렇게 좀 많은 저도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국내고 이과 친구들은 아마 상대적으로 영어랑 덜 친하다 보니까 이제 네. 부모님들 본인이 그 걱정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뭐 친구들끼리 나 토플 점수 몇 점이다 뭐 이런 얘기들 해요. 특히 국내고 온 친구들이. 근데 오히려 영어를 잘한다고 그 딴 친구들한테 자랑하면서 살짝 기만을 하고 이러면 오히려 더 안 좋은 인식이 많이 쌓이는 것 같아요. 그 한국인들끼리는 그 진짜 특수의 경우가 아니면 다 한국어로 대화하고 솔직히 저희는 그 뭐 조별 과제나 이런 거 저희 과는 조별 과제 이런 것만 없으면 영어를 쓸 일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 다음으로 넘어가죠.
네, 네, 일단 그래서 ISED가 무엇인가 또 상당히 저도 솔직히 입학하면서 모르고 입학을 했거든요. 제 친형도 ISED 17학번을 재학 중이긴 한데 이번 학기에 졸업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ISED가 뭔지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일단 입학을 했었어요. 근데 일단 ISED라고 하면 공대예요. 이게 UD에 LSBT라는 과가 따로 있거든요. 그거는 생명공학과라고 하는데 거기 UD에 LSBT는 그 이과 학사가 나오고 저희 ISED에 졸업하면 공과 학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ISED는 그냥 세 가지 과로 나눠진 그냥 미니 공대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 중에 첫 번째 과가 나노과학공학이라는 과인데 여기 NSE라는 과거든요. 아무래도 NSE 자체가 항상 인기가 많았어요. 항상 제일 많은 학생들이 가고 항상 인기가 많던 과인데 이번에 또 반도체가 붐이 오고 또 요구 수요가 많아지기 있기 때문에 요즘 특히나 NSE에 대한 집중도가 그 저희 과 내부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NSE가 지금 뭐 복수 전공을 하기에 저는 되게 좋은 과라고 생각을 해요. 나노 과학 기술이 지금 현재 많이 발달하고 있으면서 신소재 공학과나 그 전기전자 그리고 기계공학이랑 상당히 잘 어울리기 때문에 나노 공학은 이런 장점들이 확실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노 NSE는 또 수업 자체가 좀 BC랑 다른 거는 나노공학은 수학이랑 물리 베이스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수학이나 물리에 자신이 있는 분들이 하면 수업을 그래도 그나마 쉽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학이랑 물리 수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ISD 중 한 50%, 60%는 NSE를 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는 남학생들이 아무래도 NSE에 확실히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면 ESE라고 이거는 환경이랑 에너지에 관한 관련된 공대인데요. 아무래도 ESE는 되게 소수인 과예요. 한 학번당 5명에서 10명밖에 ESE를 선택하고 이게 진짜 본인이 원하고 관심이 있는 과가 아니면 대부분 ESE보다는 NSE랑 BC를 선택하는 것 같아요. ESE도 NSE랑 마찬가지로 수학을 제일 베이스로 가져가는 수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ESE는 보통 환경이나 에너지 관련된 일을 확실히 하고 싶은 사람들만 약간 가는 그런 과 인식이 확실히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전공하고 있는 BC가 있는데요. 바이오 컨버전스, 한국어로 하면 바이오 융합과라고 하는데요. 나머지 ISD 30%에서 40% 정도가 BC를 가고 있습니다. 일단 BC의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 수학이랑 물리를 거의 안 쓰기 때문에 그 암기 기반 수업이 많기 때문에 암기에 자신이 있다. 그러면 BC로 와갖고 좋은 학점도 충분히 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BC는 또 교수님들이 되게 학과에 비해서 열정적이셔갖고 수업의 질도 괜찮은 편이고 그리고 전공 과목이 다양성이 되게 많아갖고 그러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BC의 단점이라고 보면 아마 학사로만은 생명 쪽이 아직 부족한 느낌이 좀 있긴 해갖고 대학원 진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연하게 뭐 BC에서 학사로 졸업하고 바로 취직을 하고 싶다 해갖고 취직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연구나 공부를 좀 더 해갖고 미래에도 연구를 더 진행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대학원 진학을 좀 많이 생각하는 편입니다. BC에 있는 학생들이. 그리고 다음은 영어 강의 대 국어 강의인데 일단 전공 수업들은 다 영어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전공 학점이 거의 6,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영어로 들어야 될 수업이 많죠. 그리고 국제대 UIC 이거는 하스랑 UD, ISD 다 공통해 갖고
공통해서 들어야 되는 필수 교양이 있는데요. 그 필수 교양은 다 영어로 수강을 하게 되고 그것도 한 36학점, 그래갖고 한 12개의 수업 정도 됩니다. 그거를 다 제외하고 나서 남는 한 30학점, 36학점은 이거는 그냥 일반 교양을 듣게 되는데요. 일반 교양은 그냥 국제대가 아닌 타과들이랑 같이 그냥 교양 수업을 듣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사실 국어 강의를 들을 기회는 그 일반 교양을 들을 때밖에 기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도가 아무래도 국제대에서 송도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송도는 그 ISED는 특히나 거의 4년을 송도에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송도에 대한 걱정이 많을 수 있을 텐데 일단 송도도 막 15년도, 16년도에는 되게 개발도 안 되고 할 것도 없고 살림도 그냥 재미없었다고 흔히들 말했는데 제가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뭐 많은 것들이 들어와 갖고 그냥 서울이랑 먼 거 빼고는 단점이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기숙사 자체가 너무 잘 돼 있고요. 기숙사 안에도 뭐 편의점도 있고 열람실 공부할 때도 있고 그리고 뭐 쉴 공간도 되게 많고 방도 되게 깔끔하고 그 경비 아저씨들도 있어서 그 위험한 것도 없고 해서 기숙사 생활 자체에는 저는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RC라는 거는 일단 1학년으로 입학하게 되면 RC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국제대뿐만이 아니라 모든 연세대학교 신촌캠으로 오는 1학년 학생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 기숙사가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거기 안에서도 하우스가 6개. 그러니까 동이 6개 있는 만큼 그 동 안에서도 하우스를 두 개씩 나누거든요. 그래갖고 그 두 개 하우스끼리 뭐 올림픽 같은 것도 하고 근데 이게 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엄연하게 1학점이 들어가고 졸업장 때 패스, 논패스로 논패스가 찍힐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무시하면 아마 졸업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하나만 이제 조금 아직 UIC 자체의 낯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확인을 하고 가면 일단 채팅창에 제가 조금 정리를 해서 띄울게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이제 UIC라는 단과 대학이 있는 겁니다. 단과 대학이 있고 요 단과대가 이제 예를 들면 뭐 상경대학, 뭐 인문대학교 단과대가 있고 그 안에 이제 디비전 여기 이제 ISED의 D도 디비전이죠 사실 디비전이 3개가 있는데 소위 말하는 UD, 하스, ISE 요 이제 3대 디비전이 있는 거고 그 안에 이 세 가지 전공이 있다라고 보면은 되겠죠, 동균 학생? 네, 이렇게 이제 정리해서 오늘 이제 요 세 번째인 ISE에 대해서 ISE는 그럼 이제 Integrated Science and Engineering 이렇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융합과학공학 계열이 되겠죠. 네, 우리 다음 장 넘어갈까요? 네. 네. 그리고 일단 ISD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복수 전공이 필수냐 하면 저는 일단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복수 전공은 하지만 바로 취직을 원하는 분들께는 이거는 그냥 일반과 공대도 똑같은 거고 일단 바로 취직을 하려면 복수 전공을 하는 게 아무래도 좋긴 합니다. 근데 본인이 바로 취직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대학원에도 생각이 있으면 복수 전공하는 것보다 학점이랑 전공 과목 점수를 신경 쓰면서 하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 일단 복수 전공은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신청할 수 있고요. 이거는 연세대를 입학하시면 포털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복수 전공은 그리고 한 번 신청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8개, 9번, 8번, 9번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복수 전공을 생각하고 있는 과가 있으면 이게 매 학기 끝날 때마다 계속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떨어진다고 다음이 없는 게 아니라 계속 신청해도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일단 복수 전공을 생각을 하고 계시면
당연히 학점 관리를 1학년, 2학년 때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탁과 공대는 저희 연세대가 4.3 만점인데 보통 한 3.7 이상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컴퓨터 과학과 같은 되게 인기가 많은 과들은 거의 4점대에 들어가야지 복수 전공이 붙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공 신청은 제가 앞서 말했던 이 바이오 컨버전스, 나노공학, 그리고 에너지 and environment science and engineering 이쪽을 전공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일단 1학년은 다 같이 그냥 ISED라는 걸로 분류가 되고 1학년 2학기가 마칠 때쯤 전공을 하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공을 딱 선택하고 딱 한 번 나중에 바꿀 기회가 있는데 이게 자기는 바이오가 맞다고 생각을 해서 바이오 융합을 지원했었는데 바이오가 너무 안 맞는다 하면 졸업하기 전에 딱 한 번 바꿀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전공 수업이 다르기 때문에 전공을 변경하시려면 네,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생활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면요. 1학년은 아무래도 ISED의 정체성보다 저는 국제대라는 단과대의 정체성에 좀 더 묶여 있다고 봅니다. 네, 일단 듣는 과목들이 필수 교양이 거의 1학년 때는 50%에 가기 때문에 그거는 ISD만 듣는 게 아니라 UD랑 하스도 같이 듣는 거기 때문에 그냥 1학년 때는 다 같이 서로 교류하고 이런 생활이 되겠고요. 2, 3학년은 전공 수업을 상당히 많이 들으며 3학년부터는 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연구실을 들어갑니다. 딴 공대랑 마찬가지로. 그리고 4학년까지 연구실이랑 학업을 병행하다가 취직하든지 아니면 대학원을 진학하든지 이렇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케이스가 제일 많습니다. 네, 과목이랑 커리큘럼은 제가 전에 앞 슬라이드에 드린 것처럼 그 BC는 생물, 그러니까 암기 기반이 많고 나노랑 에너지 환경은 아무래도 수학이랑 물리의 요구가 좀 큽니다. 국제대랑 일반과 차이라고 보면 일단 어, 국제대만의 필수 교양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 저희가 필수 교양으로 듣는 거는 그 탁과 애들이 들을 수는 있지만 좀 어렵기 때문에 절대 들으려고 하지 않고 다 영어 강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과와 교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국제대로 들어오면 국제대 애들이랑만 친하게 지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뭐 동아리 같은 것도 있고 앞에 말씀드렸던 IC 하우스 같은 활동들도 있고 1학년 때는 뭐 봉사 활동이라고 사회 참여라는 걸 하거든요. 그런 거를 통해 갖고 아무래도 일반과 친구들을 만나고 서로서로 이렇게 친해질 자리가 많습니다. 네, 일단 학비가 아무래도 국제대 제일 큰 단점이라고 많이들 꼽는데요. 네, ISED는 학비가 제가 알기로는 69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한 학기에 그렇게 그런 수준이거든요. 국제대 내에서도 UD랑 하스보다 저희가 공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비싸요. 네. 그리고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국가 장학금도 있고 성적 장학금도 있는데, 국가 장학금은 저도 정확하게 기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네, 일단 입학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적 장학금 같은 경우는 2분의 1을 내줄 때도 있고 3분의 1을 지급해 줄 때도 있고, 만약에 그때 선정이 안 되더라도 다음 학기에 추가 장학금을 줄 때도 많거든요. 일단 2분의 1 장학금을 받으려면 거의 2등 안에 들어야 되고, 그리고 3분의 1의 장학금을 받으려면 그냥 10% 안에 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탑 9명 중 1명이 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보통 4.3 만점에서 4점대 초반 이렇게 받으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기까지도 아직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 이거는 러너스라는 체제를
연세대에서 따로 만들어 갖고 거기서 줌 링크를 공유해 갖고 거기서 들어가 갖고 전자출결 앱 이런 것도 잘 돼 있고, 하지만 온라인 강의보다는 이제 다음 학기부터 다시 대면 수업으로 바뀐다기 때문에 네, 온라인 강의는 크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네, 여기는 제가 질문이 세 가지인데요. 네. 좀 역순으로 아까 이제 대학원갈 친구들은 연구실을 찾아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네. 네, 이 ISD는 이제 전임 교수가 별로 없으니까 그러면 그 연구실은 그냥 이제 일반 공대나 자연대 연구실을 지원해서 가는 건가요? 저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 지금 연구실을 다니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그 어느 과에 소속되지도 않고 그냥 연대 소속인 연구실도 많기 때문에 그 본인이 추구하는 그런 공부와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연구실을 찾아갖고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네, 연구실도 당연하게 일단 학점이 기본이 되고, 그리고 자기의 관심 분야랑 지금 실험하는 게 얼마나 매칭이 잘 되는지 이거를 두 개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 연구실을 진짜 찾으려고 하면 네, 잘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송도에도 연구실이 좀 몇 개 있기 때문에 아, 네, 송도 생활하면서도 충분히 연구실 다닐 수 있습니다. 아. 그다음에 여기 이제 아까 전공 신청 여기 얘기 나왔는데 이게 네. 전공별로는 그럼 뭐 이거 원하는 전공에 들어가는데 뭐 인원 제한이나 학점 제한은 없는 거예요? 네, 전공은 그냥 저희 과는 신청하면 늦게만 신청 안 하면 그냥 100% 된다고 보면 됩니다. 학점 제한이나 인원 제한 없고 네, 그다음에 복수 전공 관련해서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었는데 그 네, UIC 학생들은 다른 단과대 복수 전공이 자유로운데 다른 단과대에서는 UIC를 복수 전공할 수 없다던데 맞아요? 네, 맞아요. 그 타과에서는 저희 UIC를 복수 전공 못하는 게 아무래도 저희가 영어 강의 베이스인 것도 있고, 그리고 좀 아무래도 새로 생겨나갖고 아직 그 확실한 체제가 잘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수 전공에 하나만 더 추가해갖고 말씀드리자면 ISED 내에서도 그 UD랑 하스를 복전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 UIC 그러니까 국제대 내에서 복수 전공은 진짜 신청하면 그냥 다 붙습니다. 여기는 그냥 학점 그런 것도 크게 상관이 없고 그냥 신청하면 자유롭게 그 필수 교양도 다 겹치기 때문에 음. 자유롭게 잘 받아줍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또 다음 넘어가죠. 네, 일단 언제라는 when이라는 주제인데요. 여기는 솔직히 할 말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네, 국제대 UIC가 일단 되게 최근에 설립됐습니다. 2005년도에 설립이 됐고, 그 말은즉슨 단점들이 당연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졸업생들이 많지 않다는 게 졸업하고 어디를 가야 되는지 좀 방향성 이런 거를 지도해 주실 졸업생 분들도 많지는 않고, 그리고 아직 교수님들 숫자도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요. 음, 그리고 연세대 안에서도 ISED라고 하면 잘 모르는 학생들도 많아갖고, 그냥 저는 솔직히 국제대에서 공대 다닌다 이런 식으로 많이 설명을 하거든요. 네, 국제대에 공대가 있다는 건 아는데 그게 ISED라는 건 잘 모르고 있어요, 학생들이. 그 확실하게 아는 거는 탑과 애들은 그 언더우드는 잘 알고 있는데 하스랑 ISD는 아무래도 좀 학생들한테도 좀 생소한 것 같습니다. 네, 전공 선택은 선착순이 아니라 그냥 아까 질문 답변 드렸다시피 그냥 신청하면 다 됩니다. 네, 이거 시간만 잘 맞춰갖고 하면 전공 신청에서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전공 신청 후 변경하는 거는 그 다음 학기부터 바로 가능하고요. 학교 생활하면서 딱 한 번밖에 변경이 안 되니까 그거는 잘 생각하셨다가 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웨이브라는 게 있는데요. 웨이브라는 거는
아무래도 ISED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해외고 소속도 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갖고 AP나 IB 점수, 그러니까 AP는 보통 5점이 요구되고요. 피직스 같은 경우만 4점이어도 허락을 해줘요. 그리고 IB도 그 하이 레벨 중에서 되게 어려운 과목은 6점도 인정을 해주고 7점이 조건인 수업 조건이 과목들이 더 많지만 이거를 총 9학점까지, 그러니까 수업 3개죠. 수업 3개를 그냥 들은 걸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뭐 웨이브 만약에 AP나 IB 하셨던 학생들이면 그냥 웨이브는 무조건 처음 입학하자마자 바로 신청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따로 입학하면 안내가 있을 거니까 이거는 네, 그냥 염두에 두시고 있으면 됩니다. 네, 송도의 잔류 시간을 관련해서는 일단 BC랑 ESE는 제가 볼 때 4년 풀로 송도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본인이 진짜 3학년 동안 전공 수업을 다 듣고 4학년 때 신촌에서 그냥 교양만 듣겠다 이러면 4학년 때 신촌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전공 수업이 만약에 남아 있으면 아쉽게도 송도에 잔류해야 됩니다. 네, NSE 같은 경우는 공학관이 신촌에 있거든요. 공학관에서 열리는 수업들도 좀 있기 때문에 이게 시간표를 잘 짜갖고 신촌을 좀 일찍 가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네, 일단 이렇게 저희 과 중에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 관련해서 이제 네, 상대적으로 이제 그 밖으로 좀 많이 잘못 알려져 있는 게 뭐 이제 그 1년 그 레지던셜 컬리지 하는 건 다 마찬가지인데 소위 이제 네. 파스랑 ISAD는 송도에서만 4년을 꼭 있어야 한다. 이제 이렇게 보통 알려져 있거든요. 음, 이게 뭐 어떤 뭐 의무적으로나 강제적으로 있는 거는 아니네요. 그죠? 전공 수업이 거기서 열릴 뿐. 네, 이게 저희가 송도에 강제적으로 남겨지는 게 아니라 이게 수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송도에 있는 그런 경우도 많고요. 만약에 전공 수업을 화목 이렇게 나눠서 하고 월수가 신촌에 있으면 그냥 뭐 신촌에서 자취하고 화목을 아예 송도 그냥 갔다 오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제 근데 하스 애들은 보통 2학년부터 신촌에서 자취를 많이 하면서 송도를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그 네. 1학년은 이제 다 같이 기숙사에 있어야 되는 거고 어느 전공이든 이제 2학년 되면 그럼 뭐 거기 기숙사에 있어도 되고 집에서 뭐 예를 들어 통학을 하면 통학을 해도 되고 그런 거네요. 그죠? 네, 1학년은 국제대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연세대 신입생들이 다 오기 때문에 네, 1학년은 다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마치 이제 뭐 4년 동안 기숙사에 감금되는 것처럼 소문이 나 있어가지고 아 그런 건 절대 아니다 이거죠. 네, 제 주변에도 IC인데 일찍 일찍 신청 가서 있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가죠. 네. 일단 왜라는 주제인데요. 뭐 일단 여기는 제 사진들이 좀 있고요. 제가 동아리 사진이랑 뭐 밑에는 연고전 사진이 있는데요. 왜 고려대랑 연세대랑 자주 엮이냐 약간 이런 연세대 학생이나 고려대 학생이 아니면 의문점을 가질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막 저희가 두 대학교끼리 싸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뭐 연고전이나 아카라카랑 뭐 교류반 활동 이런 게 다 고려대랑 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그냥 라이벌 구도를 저희끼리 생성해서 그냥 재미를 보려고 이런 겁니다. 네, 절대로 두 대학교 간에 싸움도 없고 서로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네, 일단 왜 연세대 국제대학으로 진학을 했는지 제 얘기부터 드리자면 저도 고려대 통계학과를 붙었었거든요. 근데 저는 국제대학을 선택하게 됐는데 일단 국제대에서 특히 ISED라는 게 영어를 할 수 있다는 공대를 그냥 바로 증명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게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갖고 물론 전과나 반수를 해서
딴과나 딴 대학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저는 이 영어를 잘한다는 게 앞으로 갈수록 확실한 메리트가 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입학할 때 영어를 잘 못해도 ICD 졸업할 때쯤이면 다들 영어를 잘 구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를 잘한다는 보장이 돼 있습니다. 그냥 국제대를 나온다는 거는. 네. 단점이라는 건 아무래도 어, 아직 딴 과한테 ICD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저도 아까 전에 드린 것처럼 그냥 아, 국제대 내에서 공대 다니고 있다 이런 식으로 소개할 때 솔직히 저는 상관이 없는데 자존심이 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제 주변에. 그래서 그런 게 단점이 좀 될 수 있습니다. 복수 전공을 왜 하냐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 자기 본인만의 본인이 하는 전공으로만 부족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노공학으로 부족할 것 같다 하면 신소재나 전전을 하는 거고 생명공학으로 좀 부족하다 하면 화학공학 이런 데를 복수 전공을 해갖고 취직을 바로 노려보는 친구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싸, 아싸, 인사이더, 아웃사이더라고 하죠. 인싸는 좀 친구들이 많고, 아싸는 좀 외톨이 같이 혼자 지내는 이런 친구를 말하는 건데요. 일단 과 생활이 정말 많아요. 저는 과 생활을 많이 한 편은 아니지만, 밑에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이벤트들이 과끼리 단체적으로 놀러 가고 같이 끝나고 나면 뒤풀이도 하고 이런 행사들이거든요. 이게 솔직히 본인이 친구를 많이 만들고 싶다면 다 참석하면 솔직히 인싸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절대 아싸가 될 일이 없고요. 이게 국제대 내에서 또 반이 따로 생성이 되거든요. 이게 ISCD라는 과가 있고 그리고 국제대라는 단과대에서 그거를 12개 반으로 나눠갖고 ISCD, UD, 하스를 섞어갖고 반을 만들어줘요. 그러면 반 단톡방이 생기고 여기서 되게 뭐 뒤풀이나 약속이나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시면 네, 친구들도 당연히 많이 생길 거고요. 뭐 동아리는 뭐 국제대를 위한 동아리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딴 단과대도 상경대 동아리도 있고 그냥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앙 동아리는 그냥 연세대 전체에서 하는 동아리라고 보면 됩니다. 1학년 때는 대부분 모든 학생들이 동아리를 들어가기 때문에 어, 동아리에서도 충분히 친구들을 만나고 이렇게 교류할 수 있습니다. 네. 요 지금 사진들은 다 그런 코로나 이전 사진들이겠네요. 아, 네. 근데 이번에 또 아니, 올해 2학기부터 다시 행사들이 다 진행된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이번 주에는 고대가 지금 축제를 하고 있는데 연대는 아직 준비를 잘 못해갖고 다음 학기에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복학생들도 좀 같이 껴주고 놀아줘요? 아니면 복학생은 복학생들끼리 놀아요? 저는 솔직히 제가 좀 학번이 높다 보니까 제 친구들끼리 알아서 가야 되지 않을까 아, 싶은데 18이면 이제 시조세잖아요, 시조세. 네, 화석이랑 시조새잖아. 네, 보통 이런 행사들은 신입생이랑 좀 코로나 때 아무래도 즐기지 못한 그 20학번, 21학번, 2학번 이런 학번들 위주로 좀 진행될 것 같아요. 네. 그 남학생들은 군대를 많이 1, 2학년 때 가요. ISG는 제가 좀 빨리 간 편이거든요. 제가 2학년 1학기에 간 게 되게 빠른 편이었어요. 대부분 2학년 2학기 끝나고 가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다음 가죠. 네. 일단 어디에 대한 주제고요. 네. 일단 졸업생 진로가 우리가 졸업하고 어디로 갈까 이게 좀 사람들이 많이 알고 싶은 얘기잖아요. 제가 앞서 많이 언급을 했는데 대학원이랑 취직은 솔직히 본인 선택입니다.
대학원을 무조건 가야지 취직을 할 수 있다도 절대 아니고요. 어, 당연히 취직을 바로 하고 싶으면 취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학원을 가고 그런 연구 지식을 얻고 본인만의 연구를 해갖고 뭐 박사학위도 따고 교수학위도 따고 이렇게 좀 하고 싶은 사람들 위주로 좀 대학원을 가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연구실도 다 고학번밖에 없는데 다들 학업에 의지가 있어갖고 대학원 진학을 다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지금 고민 중이기도 하고, 그리고 기숙사 환경이 되게 좋아요. 네, 여기 제 왼쪽에 있는 사진이 제 기숙사 방이었는데, 기숙사는 일단 송도에 있고요. 신촌에도 기숙사가 있어요. 근데 송도에 있는 기숙사가 최근에 지었기 때문에 시설이 훨씬 좋습니다. 방도 되게 깔끔하고 2인실이랑 3인실로 따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솔직히 2인실이 3인실이랑 똑같은 면적을 사용하기 때문에 2인실은 그냥 운으로 선택이 되는 거고요. 가격은 2인실이 한 학기당 150, 그 3인실이 100만 원 이렇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네. 송도랑 신촌의 차이라고 하면 송도 캠퍼스는 일단 좀 작죠. 그 작은 사이즈는 절대 아닌데 신촌이 너무 크기도 하고 그리고 송도는 약간 1학년들이 모여 있는 느낌이 아무래도 있긴 하죠. 왜냐하면 신입생들이 입학하자마자 다 송도로 들어와야 되니까. 그리고 신촌은 2학년부터 대부분 가니까 그냥 좀 1학년, 2, 3, 4학년 이렇게 좀 분류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 연구실을 만약에 하고 싶으면 송도에도 뇌 연구하는 데도 있고 약대도 송도에 있기 때문에 약대 연구실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 뭐 신촌 연구실은 그냥 공학관에도 상당히 많고요. 그냥 연세대 안에서도 연구실이 되게 많습니다. 꼭 연구실이 연세대 소속이 아니어도 그냥 공공기관이어도 그냥 충분히 지원해갖고 딴 연구실을 만약에 관심이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어, 송도 생활은 뭐 좋습니다. 이제는 서울이랑 먼 거 빼고는 단점이 없고요. 송도에서 신촌은 송도에서 신촌이 가는 셔틀버스가 따로 있어요. 그 30분 단위로 학교 앞에서 서 있는데 그거면 한 50분에서 1시간이면 신촌 캠퍼스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촌 수업을 2학년 때 만약에 있으면 송도에 살고 있으면 셔틀을 타갖고 50분 만에 신촌에 도착할 수 있고 이거는 근데 좀 신기한 게 출근 시간, 퇴근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1시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대중교통이나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1시간 반 정도는 걸린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아까 제일 귀에 꽂힌 얘기가 학부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려면 취직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인문계에는 요새 안 그렇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보통 예를 좀 들어주면 뭐 선배나 아니면 뭐 동기 뭐 여학생들하고 졸업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동기 중에 뭐 네. 어디 취직했어요? 예를 한 세 개만 들어주면 뭐 SK 간 친구도 있고요. SK도 어디? SK도 뭐 많잖아요. 계열사가. 바이오 SK 사이언스 바이오. 네. 그쪽 간 친구도 있고 삼성도 어디였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다 잘 가긴 해요. 다 잘 가요. SK 하이닉스 간 친구도 있고 뭐, NSP 쪽에서 네. 한다 이쪽. 네, 확실히 나노공학 애들이 바로 취직을 노리기 때문에 음,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쪽은 LG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요. 매년 일단 다들 잘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공계라는 뭔가 프리미엄 같아요. 아니면 뭔가 국제대에서 약간 영어 구사하는 커뮤니케이션 그런 게 좀 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국제대라고 공부를 못한다라는 인식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국제대라는 타이틀은 제가 보기에는 영어를 잘하는 연대생?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확실하게 일단 외국계에 있는 한국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냥 한국 기업한테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닌 것 같다. 네, 우리 또 다음 가볼까요? 다음은 네, 질문 사항을 좀 많이 받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6가지 항목으로 정리를 했고, 네. 그러면 이거 이제 쭉 발표 들으셨고요. 또 이제 제가 뭐 중간중간에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분들 생에 질문하긴 했는데, 또 이제 좀 본인에게 제가 미처 또 질문하지 못한 게 있으시면 채팅창으로 질문을 주시면 이제 그냥 전체 공개를 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뭐 저한테 DM을 주셔도 되고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말씀 처음부터 들으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신입생 뭐 1, 2학년이 아니라 이제 국학생으로 이제 학년도 좀 있고 대학원 준비한 입장이기 때문에 입시와 관련된 내용은 조금 이제 그 시간감이 있을 거고요. 그보다는 이 학과가 어떤 내용을 배우고 또 진로가 어떻고 이런 것들은 또 이제 3, 4학년 고학번들만이 들려줄 수 있는 얘기니까요. 그런 것들 좀 중심으로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채팅창에 하나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볼까요? 캠퍼스 쪽으로 전과가 가능하냐? 얼마나 또 그런 경우가 있냐? 그런 질문이네요. 네, 전과 가능합니다. 네. 일단 전과는 복수 전공은 2학년 1학기가 끝나고 신청하고 전과는 2학년 2학기가 끝나고 신청하는데 전과는 복수 전공보다 더 까다로워요. 일단 이게 제일 많이 보는 게 아무래도 학점이고요. 어, 요새 제 친구 중에 뭐 제일 인기 많은 컴퓨터 과학과로 전과를 한 친구도 있거든요. 제 동기 중에. 근데 그 친구는 학점이 높은 것보다는 컴퓨터를 워낙 잘해갖고 그런 약간 확실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으면 전과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전과를 염두에 두시고 입학을 하시는 거면 1학년 때 아니면 2학년 때 해당되는 전공의 수업을 일단 많이 들어야 되고요. 그렇게 수업을 수강하시면 네, 아무래도 자기가 이과에 1학년부터 좀 관심이 있었다 이런 게 좀 증명이 되는 거니까 네, 신촌 캠퍼스로 전과는 그래도 한 네다섯 명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게 학점 컷도 높고 뭐 면접도 본다던데 맞아요? 네, 면접도 보고 학점 컷이 좀 높죠. 네. 이게 확실히 좀 전과는 좀 높은 것 같아요. 응용통계학과가 한 3.7, 3.8 정도 요구되는 것 같고 좀 전전이나 아예 기공 이렇게 좀 음, 다른 공대도 3.9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컴퓨터 과학은 요즘 거의 4.1, 4.2까지 가야 돼요. 거기는 워낙 인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전과라는 게 기본적으로 학과에서 이제 보통 정원의 10% 이내에서 결혼이 생겨야 받는 거기 때문에 인기 학과에서도 가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혹시 뭐 ISE로도 전과를 올 수도 있어요? ISD로 올 수 없죠. ISE는 저 복전도 안 되고 전과도 못 오는군요. 근데 간혹가다 편입해서 오는 친구들은 하스나 UDS로 오는 애들을 보면 편입으로 들어올 수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편입은 있어요. 네, 편입으로 하스로 들어오는 제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편입으로는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그 다음 질문 가볼까요? 어, 부문 취업을 하는 것보다 이거는 취직을 바로 하는 거는 네, 제가 볼 때는 과에 따라 ISD 안에서도 과에 따라서 좀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생명 전공하는 쪽은 졸업 후 공부를 더 많이 선택하는 경향이 확실히 더 많은 것 같고요. 나노공학이나 에너지 환경공학은 아무래도 바로 취직하는 그쪽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나노공학이 워낙 유망한 과이기 때문에 거기는 취직 문제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네. 나노 쪽이 되게 그 기업들에서 인기가 많군요, 상대적으로. 네, 아무래도 지금 상당히 필요한 자원들이기 때문에 네. 그 BC 같은 경우는 부활했던 있네요. BC는 확실하게 BC는
대학원 가는 친구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국 서울대 대학원 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제가 아는 친구랑 누나도 제 동기인데 걔들 거기 두 명은 그냥 이번에 서울대 대학원을 들어갔고 제 후배가 연구실 같이 다니는 후배가 이번에 졸업하면서 BC인데 예일대 대학원 가게 되었고 걔 아무래도 해외 대학원도 충분히 뭐 생각을 하고 계시면 그 국제대라는 장점을 살려갖고 좀 해외 대학원도 진학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취직을 하면 이게 생명이라는 과는 아무래도 이게 대학원 같은 좀 높은 좀 더 전문적인 이런 공부를 안 하면 연구를 한다는 느낌보다 좀 사무직으로 갈 확률이 좀 있어요. 그래갖고 뭐 SK 뭐 바이오를 갔는데 막상 생명에 관련된 연구를 하는 것보다 좀 경영을 하고 있던지 마케팅을 하고 있던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대학원에 쫓는 친구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학교만 나오면 뭐 영업시키고 그러죠, 회사에서. 음, 나노 근데 저희가 전공 선택에서는 네, 그 학점 컷이 없기 때문에 딱히 상위권 친구들인 것만은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그 나노가 제 군대 선임이 고려대 신소재학과 17학번이었는데 작년에 제가 들어보니까 거기는 학점 2점대도 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그냥 그 반도체 관련된 과들은 지금 되게 불타고 있어. 딱히 상위권이 아니어도 취직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공대 시대군요. 네, 또 다른 분들 질문 주실 거 없을까요? 그 UIS 자체가 상대적으로 조금 덜 알려져 있고, 특히 이제 ISE는 그 실제적인 그 지위에 비해서 또 인지도가 약간 낮은 편이기 때문에 오늘 좀 흔치 않은 기회라 뭐 이런 거 물어봐도 될까? 하고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질문을 좀 주시면 좀 직접 답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침 또 모시기 쉽지 않은 고학번이고 또 독주 공부 쪽을 방향 잡고 있는 학생이라서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학교에 오래 있을 사람들이 또 여러 가지 정보들 더 많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편하게 질문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1년 선배, 형도 1년 선배라 그랬잖아요. 네. 졸업하고 뭐 어느 쪽으로 진로를 잡았어요? 형은 나노공학과인데 형은 일단 지금 연구실도 같은 연구실을 다니고 있거든요. 아, 네, 근데 형은 전기전자를 복전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졸업하게 됐는데 형은 교수가 되고 싶어 갖고 지금 네, 석사를 한국에서 밟고 연대에서 밟고 해외 대학원을 형은 노리고 있습니다. 네. 이거 네, 취직을 하려면 했겠지만 이거는 형이 개인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네. 그 요새는 뭐 예전에 병특이라 그랬는데 산업특례요원 그거는 별로 없죠. 어떤 거요? 그러니까 왜그 군대 대신에 공대 대학원 가면 그 음, 연구원 하면서 군대 대신 하는 아, 그거는 거의 없어졌다 그러던데. 네, 제 친구가 한 명 하긴 했는데 근데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냥 군대 그냥 갔다 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차라리 군대 갔다 오는 게 낫다. 차라리. 네, 네. 음, 정시 정시가 근데 제가 들어왔을 때 정시가 상당히 적었어요. 그래갖고 지금은 정시로 들어온 애들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진짜 수능 네다섯 개 틀린 친구가 제가 아는 유일한 정시 친구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마 정시가 좀 더 많이 뽑히면서 좀
다르지 않을까. 이거는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네. 예, 이건 입시 제도적인 측면이어서 정시가 그 22학번, 2학번부터 크게 바뀌었습니다. 연대 UIC가.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아마 이제 좀 재학생 입장에서 답을 주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정확한 입결이 아마 연대 입학 설명 영상이 아마 5월 중, 6월 중, 6월 초쯤에 뜰 테니까 이건 거기서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시가 사실은 2일 학번까지는 약간 수시스러웠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수능은 그냥 최소 점수 있고 약간 서류 뭐 전형을 면접했었는데 이게 2학번부터는 완전 정시 저 수능 위주로 바뀌었고 특히 이제 작년에는 이제 수시에서 수능 치를 못 마친 친구들 때문에 정원이 많이 늘어나서 좀 많이 몰린 감이 있었죠. 그래서 요거는 입결은 이제 아마 학교 측이 공개를 하면 그거 가지고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크게 바뀌었기 때문에. 음, 재수생도 좀 있어요. 어때요? 재수생도 있어요. 그 서울대 대학원 간 제 친구 누나도 거기도 96년생인데 저랑 학번이 똑같고, 네, 재수생도 근데 보통 한 10% 20%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ISD 내에서도 반수하는 애들도 있고, 음. 네. 반수하고 뭐 반수해서 가기도 하고 반수했다 돌아오기도 하고 ISD에서 반수를 준비하는 거는 대부분 의대에 가는 애들밖에 없어요. 네. 이게 그 언더우드 국제대학과 UIC 자체가 다른 연대 다른 과에 비해서는 재수생 비율이 좀 높습니다. 이유는 일단 재작년까지는 여기가 그 수능 최저가 없었기 때문에 약간 이제 그냥 수시 반수를 하기가 좀 학생들이 부담이 적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수능 최저가 생기긴 했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데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는 편이어서 상대적으로 보면 재수생 비율은 높은 편입니다. 연대 다른 과에 비하면. 네, 고아래 질문이 하나 나와 있네요. 사업을 다니는데 음, 자, 불안정한 혹시나를 선택할지 유리할까요? 저는 UD나 하스를 가려면 국제반을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자연 쪽을 아니 그 ISD로 올 거면 자연 쪽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ISD는 아무래도 자연 쪽 전공한 일반고 애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스랑 UD는 외고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국제반은 그냥 하스랑 UD를 염두하실 때 생각하시면 되고 자연 쪽은 ICD 관심이 있으면 저라면 무조건 자연 쪽 선택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입시랑 관련돼서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UD랑 하스를 가는 저도 이제 그 동료 학생이랑 좀 같은 생각인데 기본적으로 UD랑 하스는 영어 능력 플러스 이제 해당 전공 능력이거든요. 근데 이제 ISD는 저희가 생기부를 볼 때, 이제 어쨌든 공대든 자연대적 능력 플러스 영어예요. 그러니까 영어적인 게 약간 한순위 밀려요. UD 하스에 비해서는 필요하긴 필요하지만. 그래서 일단 만약 두 가지라면, 네, ISD 쪽이면 그 자연을 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어느 자사고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요새 국제반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국제반 선택하시게 되면 내신도 굉장히 좀 빡빡하고 피곤하시게 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뭐 대부분 자사고들이 거의 자연계가 한 7할, 8할 정도 몰리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도 예, 그렇게 좀 고민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생기부 축소가 되는데 어떤 부분 생기부 채울까? 자, 그럼 이거는 동균 학생한테 질문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혹시 본인 자소서 썼었잖아요, 들어올 때. 네. 내가 뭔가 이 ISED용으로 쓴 약간 시그니처 액티비티가 있다. 뭘까요? 어, 기억을 매우 매우 더듬어 보면 저는 근데 아무래도 해외고를 졸업해갖고 좀 다른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외부 활동 같은 거 그 기회가 되면 수학 경시대회나 저는 호주에서 졸업했거든요. 호주에서 열리는 수학이나 과학 경시대회 참여를 되게 많이 했고요. 어, 일단 이게 한국이랑 많이 다를 게 저는 아무래도 그 SH나 AP 같은 시험으로 많이 채웠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네. 학교가 AP 학교였어요, IB 학교였어요. 저는 IB 학교였는데 네. 그 2학년까지 하다가
아, 저는 영어가 뭔가 점수가 잘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냥 드롭하고 AP로 바꿨어요. EP를 바꿔서 그냥 땄고, 네. 그럼 뭐 익스텐드 에세이나 이런 건 안 썼겠네요. 그죠? 근데 익스텐션 에세이는 안 쓰고 그냥 TOK 이런 거는 좀 해봤어요. 네. 캔 했었고, 그러면 뭐 AP 같은 거는 그러면 뭐 캠이나 뭐 다 있었어요? 과학 과목들은? 어, 그, 피직스, 아, 케미칼, 바이오 뭐 등등등. 피직스는 안 했고요. 오히려 그 생물이랑 수학, 화학 이렇게 메인으로 하고 저는 매크로, 마이크로까지 해갖고 네, 5개 5점이랑 SAT2랑 SAT를 이렇게 토플까지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팔이나 뭐 저 스탯 저 뭐죠? 네, 이적이랑 통계는 안 하고 그냥 네, 그냥 칼큘러스 BC만 했어요. 저는 네. 안 했었고 SAT2도 그럼 그때 봤어요. SAT2는 수학이랑 화학, 생물 이렇게 3개 다 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약간 해고라 경우가 다를 수 있지만 이런 과목들이 기본적으로 방점이 찍히는 거고 지금으로 치자면 이제 결국 경시대 같은 거 수학과학 쪽이 좀 중심으로 있어야겠죠. 음. 영어 기준, 스피킹, 연, 영어는 일단 면접에서 전 크게 일단 답 면접을 할 때 대답을 영어로 하니까 아무래도 영어가 어느 정도 영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만 따지고 영어를 얼마나 능숙하게 하느냐 이런 정도는 솔직히 안 따진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면접을 봤을 때 문제가 베이스가 일단 수학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뭐 그거를 풀고 설명만 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걸 잘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풀고 그냥 말할 수 있는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자, 이 네. 부분도 제도가 바뀌어서 지금은 ISE도 전부 학생부 종합 전형 국제영어를 뽑습니다. 그래서 면접에서 영어로 답할 일 없고요. 다만 이 제시문이 한 패러그래프 4개 정도 되는데 한 패러그래프만 영어 텍스트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이 국제형 같은 경우는 UD는 이제 없죠. 국내고 같은 경우에 하스랑 ISE 학생들이 같은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영어 스피킹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그 제시문에 들어가 있는 영어 텍스트도 수능 문항보다 쉽습니다. 그래서 일단 영어 때문에 뭔가 그러니까 일단 입학하는 데 있어서는 별로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입시랑 관련되네요. 그래서 뭐 이제 동균 학생은 이제 예전에 특기자 전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사용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 됐기 때문에 네, 뭐 SAT나 AP 같은 걸 전혀 활용할 수 없고요. 예. 그래서 이제 한국식 그냥 학종 다른 과, 뭐 예를 들면 그냥 뭐 컴퓨터 공학과 뭐 이런 여기 쓰는 거랑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궁금증 있으실까요? 입시적이면은 뭐 제가 나중에라도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일단 뭐 ISA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뭐 오늘밖에 들으실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아니면 또 뭐 1년을 기다리거나 하셔야 돼서 오늘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뭐 이제 올해 업데이트된 정보를 좀 주겠다 그랬는데 어떤 부분이 좀 업데이트된 정보였죠? 요약해 주면? 뭐 일단 제가 연구실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좀 연구실 관련된 뭐 질문이 있으면 일단 그거에 대한 훨씬 더 정확한 정보를 드릴 수 있고 이제 뭐 제 친구들이 졸업을 앞두고 졸업한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네, 그 아무래도 작년에는 아직 그런 친구들이 별로 없어서 좀 선배들이 그랬다고 들었다 약간 이런 식이었는데 올해는 뭔가 확실하게 제 친구가 그랬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장담할 수 있는 그렇게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네. 그 예전에는 공대생들이 자기들끼리 실험실 노예라 그랬는데 요새도 그래요? 어, 일단 제가 좀 인턴하기에는 좋은 연구실에 다니고 있거든요. 네, IBS라는 신촌에서 연구실을 다니고 있는데 어, 거기는 일단 되게 좋지만 어,
딴 연구실은 아무래도 좀 고생을 많이 하는 곳은 당연히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빌들이 되게 많고 좀 귀찮은 일을 그 시간이 많이 소모되는 일을 많이 시키죠. 그런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생물 실험도 직접 하고 있고 쥐랑 관련해서 이제 수술도 하고 있고 이런 직접적인 되게 좋은 기회들을 많이 얻고 있어갖고 이게 진짜 연구실을 잘 골라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전. 케바케인 게 있다. 네, 케바케인 게 있습니다. 그 막 방학 때도 9 to 6로 나갔던데 그래요? 저희는 10 to 6인데, 9 to 6. 네, 9 to 5나 10 to 6가 많은 것 같고요. 보통 학기 중에서도 연구실을 병행하려면 그 수업 있는 시간만 잠깐 나갔다가 다시 수업 끝나면 돌아와서 일하고, 근데 퇴근 시간이 늦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대신 돈을 많이 주진 않죠. 네. 월급은 적은데 그렇게라도 경험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 질문을 좀 해결해 주세요. 네, 해외 대학원은 해외 대학원이 일단 바로 박사로 간 경우는 저는 제 후배 아까 제 연구실에 있는 후배밖에 못 봤고요. 이게 미국은 미국도 마찬가지로 석사 과정이 있기 때문에 박사 과정으로 바로 받아주려면 되게 그 대학교에서 원하는 그런 원해야지 그 바로 박사로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해외 대학원을 가려면 그 일단 한국에서 석사를 하다가 2년 후에 박사로 많이 나가요. 저도 솔직히 해외 대학원 진학도 당연히 생각하고 있고요. 네. 대학원을 갈 거면 박사까지 하면 대부분 해외를 노리는 것 같아요. IC는. 네. 그리고 음, 수능식 영어 공부만 해도 이게 ISEG는 읽고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 스피킹은 솔직히 그 필수 교양에서 어, 일단 글쓰기 수업이 있는데 그거는 진짜 에세이를 매주 써야 되는데 그런 수업 한두 개 빼고는 크게 딱히 어려울 부분은 어학면에서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수업을 듣기랑 읽기만 잘하면 그 영어로 문제가 될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전자공학과 아무래도 전공 수업을 들으려면 2학년 때 많이 듣는데요. 그 전과가 2학년을 마치고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전공 수업을 들으면 전자공학과 전공생들이랑 같이 듣죠. 근데 이게 전혀 두려울 건 없는 게 저 탁과 공대들도 1학년 때 전공 수업을 많이 듣는 것보다 확실히 그냥 교양으로 많이 채우기 때문에 일단 시작점이랑 수준은 비슷할 겁니다. 거기서 그냥 본인이 열심히 하면 네, 전기전자 과라고 해도 거기 2학년들은 아직 전공자들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네, 전혀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일단 질문 여기까지 받기로 하고요. 오늘 설명회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학생 올해도 굉장히 고마웠고요. 내년에도 학교에 많이 있게 되면 또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와주신 부모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